오늘 말씀을 그 하비라비 라이징 스타 이 행복님께서 강단에 서서 행복의 빛과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행복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입니다. 네, 아, 우리 많은 선배님들, 우리 살림마을, 이것도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좀 부족하지만, 아, 행복이 살아온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 이런 것들을 우리 선배님과 그리고 또 도화님들 특히 오늘은 또 구름님하고 선수님이 또 오셨네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좀 마음에 가고 이렇게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빛과 그림자인데 참, 우리가 삶은 참, 아, 누구나 다 거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누구나 다 삶은 다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제 삶을 거치려고 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삶은 우리가 그 애를 통해서 관계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온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마님들하고 공유를 좀 하면서 아, 그 관계 안에 있는 그림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한번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삶은 선택이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어떤 때는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는 게 이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아, 우리 같이 도반님들도 과거의 그런 일에 대한 그 선택,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행복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어차피 나의 인생이니까 내가 하는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사실은 빛과 그림자. 이거 누구도 정의하지 않은 거죠. 나의 인생의 빛이 우리 도반님들, 선배님들한테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저의 그림자가 또 우리 도반님들은 빛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좀 젊은 오늘 선수님하고 부름님이 오셨는데, 예, 빛과 그림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빛과 그림자는 이건 제가 생각한 빛과 그림자고요.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이나 이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생각하시는 빛과 그림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택에는 또 두 가지가 양조하는 것 같아요. 선택에는. 인생을 살아보면 선택에는 항상 빛이 있고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생을 통틀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살아온 삶입니다. 보시면은 저는 1965년 1월 6일 날 충남 공주에서 이남 이녀 막내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지구별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쭉 공주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했어요.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이제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른들이 말하는 일탈을 좀 했죠. 그래서 흡연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면서 야지에서 좀 떠돌아다녔습니다. 방황하는 시기였는데 뭐 저는 방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선택한 인생인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방황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제 방학의 정점, 수능 340점을, 학력고사를 찍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당구 400을 쳤습니다. 예. 쳐가지고, 예. 예, 당구 400을 쳤습니다. 당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400 치면 어느 정도 집안 사진 말아먹었을지, 400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예,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예, 공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삼수를 했어요. 예, 고등학교를 3학년을 3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그래도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공부 좀 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입학을 했고 90년대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입사는 저한테 큰 인생의 전환점이 좀 됐죠. 뭐 회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문화가 어떤 새로운 문화. 내가 좀 약간 거친 문화에 살다가 좀 그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을 접한 귀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9년에 그 회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했어요. 음, 퇴직을 하고 이제 아,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죠. 네. VPI, Virtual Prototype Innovation 해가지고 회사를 VPI로 시작을 해서 사업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4UI, 옴닝. 지금 현재 에드프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창업과 실패를, 실패라기보다는 창업과 아, 그 접음을, 나타남과 사라짐을 회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혼을 결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이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혼을 받아들이고 2022년 7월 3일 날, 7월 1일 날 깨어나기 들어갔죠. 예, 깨어나기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우리 뷰티님이 나를 아주 정신 차리게 한다고 본인 편하자고 집어넣었죠. 저는 이제 담배 끊으러 들어갔습니다. 예, 솔직히 깨어나기는. 예, 제가 이제 7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게 없어요. 예, 그냥 설레, 설레. 예, 담배도 끊을 생각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7월 3일 들어가면서 저는 들어가면서 담배를 끊자 하고 이제 금산에 이제 들어가서 7월 3일부터 9월 30일 알아차리기 살아가기 통합비전 다 하고 좀 마음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아무튼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산의 살림마을이 취미다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했어요. 취미예요. 그냥 즐겁게 가서 내 몸을 정갈하게 하는 취미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이제 발자취예요. 예.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제 삶의 구간을 5개로 좀 나눠봤어요. 크게. 예. 행복의 삶 5개 구간에서 첫 번째 공주에서 삶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대학 때까지 서울에서의 삶.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삶. 벤처 사업가로의 삶.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깨어난 사람으로서의 삶 해가지고 총 5개의 삶 했는데 요거 할 때 제가 우리 선후배님들한테 좀 미션을 좀 드릴게요. 예. 공주에서 삶 할 때는 우리 하늘바람님이 3개를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삶은 우리 생명의 주님이 3개를 질문해 주시고 다른 분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삼성전자 시장 생활은 우리 별님이 좀 질문해 주시고요. 벤처 기업가의 삶은 우리 호혜원님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어난 사람으로서 삶은 나를 깨어나게 밀어넣으신 우리 뷰티님하고 같이 5분이 3개씩 질문해 주시면은 진행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납니다. 예, 예. 먼저, 예, 공주에서의 삶. 참, 시간 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어머님은 네. 나의 파트너였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니 난점을 했어요, 난점. 시골에서, 공주에서. 그, 이 좌판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지금도 있는 그런 난점을 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항상 미약가를 끌고 물건을 실어다가 같이 진열하고 난점할 때부터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보면서 많은 그런 사업적인 개념, 장사,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학교죠, 소학교. 소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소학교. 소학교를 졸업하셨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오겠지만, 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중매로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애정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무튼 살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6살, 7살 때도 난정을 했어요. 난정. 그러니까 좌판해가지고 시장, 장 5일장 열리면 그런 거 하셨었는데, 제가 항상 그 니아까지 끌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때까지 아무튼 어머니하고 저는 사업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돈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돈에. 늘 가게니까 돈통이 있어요. 엄마 돈 가져갈게.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응, 가져가 하고 그냥 늘 그렇게 놔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에, 시장의 아이였어요. 시장통의 아이. 예, 어머님 장사하고 시장통의 아이, 시장통 애들하고 놀고 뭐 그랬었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성장을 하셔서 가게를 3개까지 늘릴 때가 있었어요. 성장을 해서 늘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신 장사가 건어물이었어요. 건어물. 그래서 건어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선이나 이런 것들도 물건을 탁 내가 들여놔주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오는 기억이 나요. 따뜻한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 시골에서 잔치할 때 보면 홍어 이런 것들을 쓰죠. 홍어. 그 홍어를 벗겨요. 벤치로 해가지고 늘. 그럼 어머님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얼마 주셨어요. 그 돈에는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도 많이 보러 다녔고 이때. 예. 그래서 홍어를 벗겼는데 제 몸에는 늘 비린내가 났어요. 예. 왜냐면 생선을 벗기고 들여놓고 절이고 뭐 여러 가지 어머님하고 어머님 모든 그 세컨더리 하는 일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왕따이고 전따였어요. 왜? 몸에서 이제 비린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참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을. 왜 싸움을 많이 하냐면 뭐 비린내 난다고 이제 애들 놀리고 이러면 나와라. 그래서 뒷산으로 가서 아니면 뒤에 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이제 다니니까 되게 착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그 그늘이 있잖아요. 외로움이나 이런 그늘이 있잖아요. 그런 그늘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선하고 또 진지하죠. 그래서 사실은 왕따 전따 하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으로 학교 많이 갔어요. 산으로. 학교 뒷산. 왜냐하면 학교 가면 또 싸우니까. 음.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큰 영향을 주고 사업적인 영향을 크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돈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돈을 좀 약간 무시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어머니하고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 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항상 제 가슴 속에 그 불쌍한 여인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립고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뭐 어머님의 사랑의 빛이라면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겠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드리는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게 3개하고 집 하나를 다 날리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이제 난정하시면 물건을 대줬는데 일수도 쓰시고 그 문제가 한번 생긴 거예요. 그 망했어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시장통에서 벗어났어요. 시장통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집안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예, 망해가지고. 어머님은 서울로 가시고, 그리고 형은 좀 군대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살림.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작은 누나는 전 중학생이니까 자취했고, 서울로 전화기 금방 안 되니까. 그리고 큰 누나는 또 서울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제 이별하게 돼요. 생이별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어, 그 생리별은 참 아픈 일이지만, 결국은 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죠. 제가 이제 서울로 중학교 2학년 때 공주에서 한 8개월 바로 전학이 안 되던 시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로
전학을 했죠. 그때 어머님은 좀 외삼촌, 저희 외갓집이 좀 잘 살아요. 네.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목욕탕에서 또 어머님 또 같이 일하시면서 그렇게 뿔뿔이 가족이 이별해서 사는 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뭐 아무튼 인생의 변화를 겪죠. 서울로 이제 다시 전학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있으면 그늘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집은 망함으로써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족회가 되게 깊어진 것 같아요. 서로 만나고 옆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살기 위해서 정말의 공간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가족에는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혼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우리 두 누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매주 한 번씩 와요. 매형하고 같이. 뭐 술도 먹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그때 만들어진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끝나는 가슴이, 저 이혼하고 나서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 편해지셨습니다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누님들하고 제가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작은 누나하고도 하고 큰 누나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녀님 그 감사일기도 표현이 많이 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족이가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그 어려움 속에 그게 그림자인 것 같지만 그게 또 비치고 또 새로운 빛을 또 잉태하고 그럼으로써 또 관계를 시작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절을 보냈고 이제 대학 서울에서의 삶 일단은 좀 제가 좀 방황을 좀 하던 시기죠. 아버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 전 공무원이셨어요. 예, 공무원이셨고 되게 스테이블한 인생을 사셨고 되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아버님은 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살면서 자유를 줬죠. 네, 자유를 줬죠. 네. 왜냐면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관계는 내가 되게 좋았어요. 사업 파트너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어머님은 욕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응원하고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되게 그 주말에 한 번씩 왔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어떻게 이남이를 낳는지 좀 신기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애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는 좀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면은 어머니도 그 피는 날 거 아니에요. 생선 냄새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참 아버지가 주말 부부니까 아버지가 저는 엄청 그리운 거예요. 어렸을 때. 마음속에.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보니까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요. 쫀쫀하고. 예. 왜냐면 뭐 잔소리하고 뭐 토크나 아끼라고 하고 하는데 속으로 제가 아버지 욕했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씨팔. 그냥 토크나 하나 더 해서 두 번 타고 가지. 그런데 제가 그 욕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중에 좀 느낀 거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느꼈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위대하시다. 그 쫀쫀했던 아버지가 되게 위대하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처럼 반의 반도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그 삶을 내려놓고 했던 삶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는 좀 망하고 나서는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광산 소장으로 가셨죠. 물론 그게 이제 집안 망한 거하고 책임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 공무원의 그 깊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갖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에, 아버지도 이제 자기 인생, 선택을 이제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가족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꼰대 아버지 이랬던 이런 것들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했어요. 여러 가지. 그렇게 살기 싫어서. 예. 근데 결국은 그거에 반에 반 못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사업 파트너였잖아요. 그래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도 그 일탈이어도 전혀 막지 않으셨어요. 사업 파트너로서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컨트롤하는 것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일탈이라고 남들은 얘기해요. 저는 일탈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당구가 너무 좋았어요. 음, 당구에 미쳤어요. 아주.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그냥 당구장에 살았어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서 학교 갔어요. 그일 하게 했어요. 거기서 학교 갔어요. 그렇게 막 미치도록 당구에 살아가지고 학력고사 점수가 340 가야 돼. 당구가 400을 이루는 새로운 이름을 이루는 인생을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깊게 미쳐봐야 또 빠져나올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시절에 이제 담배도 이제 피고, 당구장에 있으니까 도박도 했죠. 돈 내기 시합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이때 뭐 싸우진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친구들 좋았고, 그랬던 시절. 그래서, 어, 저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졸업할 때 700 친 친구가 있었어요. 당구. 300을 이걸 못 맺구나. 그런 후회와 함께 그랬던 인생을 살았던 이 시절에.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거를 우리 어머님은 사업 파트너로서 내가 결정하게 기다려줬다는 거죠. 늘 기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한 뭐 영향인지 몰라도 다시 저는 사실 대학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 인생 돈 벌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공장 물레동 그 샤링 공장 철판 자르는 공장을 이제 취직을 했어요. 돈 벌자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한 3개월 했는데 3개월 동안 제가 똥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뭐 잘 맞게 거의 샤링 공장 철판 자르는 공장이니까 되게 힘든데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하나 치는 게 있어요. 공부가 쉽구나 그래도. 음, 그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공부가 쉽구나. 공부하자.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머리 다 밀었어요. 빡빡으로. 그때는 마음가지고 밀잖아요. 예. 미는 동안에도 한동안 친구들이 좀 왔지만 아무튼 잘 저거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뭐 늦게 시작한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도 좋은 데 하나만 딱 집어넣고 뭐 뒤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떨어진 끝. 그리고 또 삼수할 때는 삼수할 때는 삼수는 안 했죠. 처음에도 이거 다 나하고 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이제 김 팔고 뭐 마른 안주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또 했어요. 돈 벌자. 뭐 그게 벌려지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겨울에 막 오토바이 그 미끄러진데 열주택 다니면서 맛 좀 광천김이 왔어요. 뭐 소리 지면서 한톡 두톡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뒤통수 맞고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턱걸이로 인하대학 전자공학과를 이제 입학하게 됐죠. 삼수하면서. 그리고 바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업을 이제 계속 다녔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참 곧 공부를 지금 우리 그 구름님하고 산수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 살아도 그때는 그냥 삼성전자에서 구워지던 시절이었어요. 워낙 이제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인재나 이런 것들 쉬워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대여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대여자학과로 다녔어요. 돈 대주면서 뭐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92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그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저는 배웠죠. 가장 크게 배운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가족을 만들었죠. 음. 제가 이제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에요. 애가 셋인데 애를
했고,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예, 요, 요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상당히 그 자유주의라 결혼 이런 걸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을 우리 형이 차를 뽑은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서울에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근데 오다가 사람을 둘을 쳤어요, 제가. 예, 그런데 실고한 날이에요, 차가. 그 보험이 안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생돈 1,800만 원. 그때 아파트가 한 채 값일 거예요, 아마. 네. 네, 그거 저기 합의금하고 병원비로 물어주셨죠. 그 스텝을 하신 분이 아들 삼성전자 입사할 뭐 방해될까 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정말 죄송스럽고 지금도 생각하면 예, 눈물이 나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지만 가장 또 아, 지금은 그리운 또 아버지가 되는. 음.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문화, 가족의 삼성이 상당히 가족 문화적인 회사예요. 예, 또 딴짓 못하잖아, 딴짓 걸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저야 뭐 양아치처럼 당구도 치고 뭐 담배도 피고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되게 가정적인 거예요. 제가 그 워크숍으로 산에 올라가면 98%가 야, 여기 참 좋네. 언제 우리 집사람하고 와야지. 언제 우리 애하고 와야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야, 여기 좋네. 언제 우리 애인하고 한번 와야지. 이런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화에서 되게 그 뭐라 하자면 좀 진드각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가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에도 제가 7번 유형은 버리지 못했죠. 즐겁게 유쾌하게. 그리고 가족 만들기 이런 거 하면서도 제 이제 그림자가 있때 책임감이에요. 근데 애를 딱 낳았을 때, 저도 우리 첫 딸을 낳고 나서는 내 인생의 반을 내려놨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네.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가족의 기쁨과 우리 이제 산수인님과 구름님도 있지만 우리 궁전님하고 바람의 노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애를 낳게 되면 자기 인생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즐거움도 주지만 나의 인생의 책임감과 많은 부담을 또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게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세상에 모든 일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빛과 그림자가 다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신비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름님 여러 가지 꿈을 찾아 저기 하는데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응원드려요. 항상 천만 배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 있을 때는 참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은 것도 했어요. 제가 또 뭐 아시다시피 실행은 잘해요. 이때부터 실행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 때는 이제 하계수련대 TF장도 했고 전체 삼성전자 전체 우리 신입사원 다 끌고 이제 하계수련대라고 이제 무등산 가가지고 각 생명처 그룹사 이런 그런 것도 했고 이게 약간 성향적으로 약간 양성적인 성향하고 좀 뭐 시켜놓으면 당구 400 치듯이 열심히 해요. 당구 400 치는 게 뭐 일탈이긴 하지만 얼마 열심히 쳤으면 400을 쳤겠어요. 뭐 하면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래서 뭐 진급도 잘했고 여러 가지 아파트도 제가 그 한 5년? 5년 만에 이제 34평 아파트 들어갔고 이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그 제 성향, 제가 과연 삼성제에 맞는 성향이냐? 사실은 저는 뭐 정확히 그건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의 한계를. 사업하면서도 그거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네. 능력도 그렇고,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하는 동안은, 그리고 제가 이쪽 삼성전자에 있을 때 동호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스킨스쿠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물에 한 3번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시골에서, 공주에서. 그래서 맨 먼저 들어가자마자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그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까지 딸라다가 안 땄어요. 좋아하는 건 직업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수영. 수영은 내가 우리 동호회 그 총무 뭐 회장까지 했는데 2,000명 수영 동호회 만들었어요. 수영 동호회에서 IF 때. 예.
그런 레저 사업은 전 관계하는 사람 하는 건 탁월한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고 싶은 것도 IT 사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레저 사업이었죠. 근데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IT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전자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잘했어요. 여러 가지로. 내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죠.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어요. 예, 그 시절에 암이면 대부분 힘들다고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암이 걸리신 거예요. 난 아버지 꼰대로 생각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그리움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서 이제 34평 아파트 살고 계셨었는데 암 수술하고 이제 나오시는 날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아버지 하고 나서 2박 3일 제가 저기 하고 안방에서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함께 사시죠.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아버지하고 참 못 살아본 그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내가 모실게요. 안방에서 사시죠. 하고 이제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딱 가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집이 좁다. 아주 선명히 그래서 집이 좁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모든 대출을 다 땡겼어요. 네, 5억 땡겼어요, 5억. 삼성전자 뭐 저기 지금 5억 땡겨가지고 다 주식에다 집어넣었어요. 직장 다니니까 집이 좁다니까 집을 키워야죠. 그러면서 수지 뭐 전원마을 아파트 큰 거 이런 거 다 응시하면서 주식에다 돈을 다 넣었죠. 네. 돈을 다 넣었는데 이제 결국은 아파트까지 다 날라갔죠. 음. 그게 이제 2000년대예요. 네, 2000년도. 그러니까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바로 그 땡길 수 있는 대출은 다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뭐 거의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름처럼 했어요. 노름처럼. 왜? 사실 저는 주식 이런 거 별로 막 거기 오리엔테이블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아파트까지 다 날라갔죠. 어느 지경에는 급여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이제 이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를 시도해야죠. 왜? 살기 위해서. 이 변화라는 거는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도 선택하지만 상황이 선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내몰림과 물론 삼성전자에 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가슴 아프게 떠났지만 결국은 그 시작은 우리 또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건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네, 내가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 집이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건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어른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살아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놓으면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공간, 우리도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보면 안 올라오시잖아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래서 아파트하고 뭐 아무튼 수많은 빚을 떡 사먹었죠. 이제 변화에 시도하면서 그래도 또 나름 그 회사에 있으니까 나올 때 한 1억 5천 받았어요. 사이닝 보너스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에 미수를 때렸죠. 5천만 원 날라왔어요. 미수 때려서 잠시. 그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뭔 일이 이렇게 안 되는지. 응? 그전에는 막 벤처 이런 거 막 뻥튀기에 때렸는데 삼성전자에 때렸는데 5천만 원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처음으로 뒤져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6분. 그러니까 빨리 좀 가야겠네요. 저는 저 회사를 참 많이 설립을 했어요. 회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 IT잖아요. IT, 정보 IT. 정보 IT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예. 첫 번째 회사 BPI였어요. VPI. 이거는 저희 코스닥 올라가는 회사하고 저하고 같이 조인해서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타입 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쪽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하는 그 이스라엘하고 파트너예요.
이스라엘 파트너에서 이제 그쪽하고 에밀텍이라고 그쪽 회사하고 이제 핸드폰 소프트웨어 프로타입 가지고 이제 프로타입이라 하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 소프트웨어 생성하는 그런 거 있고 요새 라이브 커머스 많이 뜨죠. 제가 두 번째 회사 이름이 라이브 커머스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인데 그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쇼핑몰이나 어떤 그 소통하는데 그게 실제 뭐 제품을 다 써보면서 실제 러닝하면서 그런 쪽에 했던 그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예요. 근데 각각의 회사들은 다 30명, 24명에서 34명씩 다 있던 회사예요. 음, 라이브 커머스. For UI는 For User Interface 해서 아니면 당신과 나를 위한 회사 해가지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쪽에서 For UI 사실은 저건 내 비전에서 만든 게 아니고 회사가 망했어요. 하다가 빨리 해서 망하고 또 한참 있다 두 명이 또 해서 또 일어나고 라이브 커머스 또 망하고 또 포이가 왜 그러냐면 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저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뭐 저기 지금 핸드폰 개발자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 개발도 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이아이 저기 하고 이제 그 다음 회사가 이제 옴닉이죠. 옴닉은 뭐냐면 이제 옴니가 for 모든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회사. 옴닉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테마. 제가 7년 정도 상정시켜 놓고 이제 핸드라이팅.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이제 필기에 쓰는 것도 이제 그건데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기술. 그래서 저희가 에디시라고 저희 동영상 포맷도 있어요. 그 스마트 플립북이라고 전자책 솔루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앞으로 이제 비전을 뭐 글로벌화 시키는 정원데 그때 이제 다 개발한 게 그때 옴닝에서 다 개발한 거예요. 30몇 명 데리고. 예. 물론 망했죠. 그것도. 예. 그렇지만 그 테마 가지고 지금 이제 에드프레소를 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죠. 에드프레소는 이제 향기나는 교육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이제 교육에 적용하는 에드프레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제 이름으로 뭐라고 제 아들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사업 한번 망치면은 참 어렵죠. 호혜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호혜원님 전 말씀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네. 통장에 급여만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시절, 그죠? 네, 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절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켰던 건 그래도 사람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돈은 잃어도. 돈은 잃어도 망가지들은 내가 다 망가지고 나서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 다음에 다음번 회사 할 때 반드시 급여를 제일 먼저 해줬어요. 못 준 거 있으면. 그래서 이 망가짐 속에서 재기할 수 있던 거는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회사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꿈이 있죠. 네,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근데 회사를 한번 설립하면 그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꿈을 저는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을 봉착해요. 그러면서 막 합의를 해요. 예, 회사 운영 때문에. 직원들 급여 때문에. 합의를 해요. 돈을 빌려보자. 투자를 받자. 뭐 여러 가지 가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업체를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포에버님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음, 이루는 거는 그 다음인 거고 그 가진 이유 뭐 그러니까 내 꿈을 디자이어를 푼돈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급여가 한 2천만 원이 필요해 못 들라요. 그럼 2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급여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 있는 사람 가서 그 푼돈으로 내 꿈을 팔 수밖에 없는 유혹을 엄청 겪는 거죠. 뭐 2천만 원 1억이든 내 꿈이야 10억이고 100억이 1000억이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벤처 특히나.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지키는 방법은 투자받지 않는다. 기본까지 내가 한다. 투자받지 않는다. 돈을 빌리지 않는다. 특히 가족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음. 사업은 무조건 잘 되는 일은 없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돼도 소중한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오롯이 맞이하면 돼요. 결국은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람에 의해서 돈과 자금에서 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사회본 결과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사고, 사실과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 생각은 자금하고 돈이에요. 항상 그건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자, 사업이 나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비우고 계획하라. 저는 제로 베이스 플랜을 되게 좋아해요. 네, 제로 베이스 플랜. 자, 힘들 때 가장 하는 게 제로 베이스 플랜이에요. 가족까지 버려요, 다. 처자식까지 다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벽돌을 하나씩 쌓아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요. 일부터 시작한다. 네, 이게 제 준 메시지고요. 그리고 포에버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하면서 가족을 버려야 할 경우가 많아요. 포에버님 맞죠? 버린다고 해서 진짜 버리는 건 아니지만 예, 정적에 맞습니다. 예,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가족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때가 사업자들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지키기 어려운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라. 사람한테 돈을 못 줄지언정 저 새끼가 나를 가지고 노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늘 관계하고 소통하고 미안하다. 그래서 돈은 잃을 수 있어요. 못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신이 파괴되면 안 된다. 그게 또 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도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늘 부르면 다시 와요. 네. 그리고 지기하고 지피하라. 지피지기인데 나를 알아라. 나를 알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 그리고 나를 알고 남을 보면은 내가 처신할 부분을 안다. 지기하고 지피하라. 욕과 욕망을 구별하라. 이게 돼 있어요. 욕과 욕망을 구별하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뷰티님이 한번 얘기해 저거 뷰티님 계신가요? 안 계시구나. 욕구는 구하는 거래요. 욕망은 망할 길이래요. 구하고 망하는. 그러니까 내가 취할 거를 취하고 당당히 할 건 욕구. 욕망은 쓸데없는 욕심. 욕심을 구별하라. 욕구하고 욕망을 구별하라. 제가 이혼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빨리 넘어가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살아갈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깨어나기를 통해 가지고 깨어난 사람으로서의 삶, 살아갈 삶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참 ALP를 만나면서 사실은 많은 스승님하고 저거 하면서 소위 말하면 되게 긍정적인 삶이니까 잘 선택하고 깨어났어요. 깨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세요. 그런 삶을 좀 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나의 강점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벤처인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스텝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쪽을 선택해요. 왜? 나의 장점이에요. 저는 사업하면서 없는 거에 대한 자신감. 네. 되게 강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침 명상 이런 거 하면서 줌을 제가 그 파트너 해가지고 파트너 하는데 6,500개 계약했어요.
미친 짓이죠. 예, 6,500. 내가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계를 싹 쓸겠다. 우리 인전 테크놀로지야. 왜? 우리 거는, 우리 건 인지도가 낮아요. 좀 뒤에도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요. 그래서 줌을 통한 인지도에서 편성을 해서, 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예, 그게 인전, 제가 해서 도전. 그리고 이런 무모한 도전은, 예, 저는 다 이뤄도 좋다. 지금 생각하는 건. 그래서 도전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미쳤냐, 너? 예, 그런 도전을, 왜? 저는 삼성전자 나올 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망하면서 힘들면서도. 내 인생은 사업하는 순간 불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편안하게 살려면 그냥 어디 직장 가서 경비를 하든가 먹고 사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큰 지장 없잖아요. 이미 선택한 삶이에요. 가는 삶이에요. 내가 잘 나고 못 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간다. 본분대로.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요즘 이제 ALP를 만나가지고 리추어라, 플랫포머 이런 쪽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줌 가지고 세미나로 리추어라는 게 이제 리추어라는 게 컨퍼런스예요, 컨퍼런스. 한 번 할 때 50개씩, 50명씩 매주 강사가 돌아가게끔, 1000명씩 돌게끔 그런 이제 리추어라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그걸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인지도가 많이 낮아요. 저희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벤처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높일 건가. 이런 저건데, 아무튼, 예, 매족구라는 저거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수행함으로써, 실행함으로써 이런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사명은 소통 기술을 통하여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올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과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그거예요. 지지리도 안 가요. 지지리도 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변화가 일어나면 훅 가는 게 소프트웨어의 또 특징이에요. 업의 특징이. 꾸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유행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변화를 만드는. 우리가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데 변화는 두 군데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는 죽고 싶지 않을 때. 하나는 2등에서 1등 가고 싶을 때. 두 군데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어떤 지금 이런 코로나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변할 때 급성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걸 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들으신 모든 우리 도마님들, 뭐 제 짧은 인생, 그리고 또 앞으로도 행복이 어떻게 미친 짓을 하면서 망해가는지, 혹은 어떻게 미친 짓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지, 예, 보시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타산지석이라고 제 인생을 통해서 우리 도마님들도 마음의 위로와 아니면 나의 빛과 그림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